여러분, 이 책 아시나요? 광기, 분노, 악마성 등 인간이 어두운 내면을 파헤친 이 소설의 말입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 검은 고양이. 오싹한 이야기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야기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작품에선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A씨라고 임시로 부르도록 하죠. 어릴 적에 보면 왜 착하고 정 많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A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독 동물들을 좋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애완동물들과 함께 보냈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러한 성품들은 남아있었습니다. 또 아내 역시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마음에 드는 동물들을 막 사와요. 새, 금붕어, 토끼, 꼬마 원숭이, 고양이까지. 이건 거의 동물원 수준인데 맨 나중에 갖게 된 까만 고양이, 이놈은 좀 달랐습니다. 영리한 건 둘째치고 정이 많아서 A씨를 잘 따랐죠. A씨는 검은 고양이에게 플루토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플루토는 언제나 A씨를 따라다녔고 그들의 우정은 수년간 지속되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A씨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왜 사랑에 대한 호르몬도 3년이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A씨는 술을 입에 달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죠. 플루토 역시 이러한 낌새를 눈치챈 탓인지 A씨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A씨가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플루토가 있었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플루토의 목덜미를 잡아서 올렸는데 플루토가 A씨의 손을 물었습니다.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난 A씨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의 칼을 꺼내 플루토의 얼굴에서 눈알 하나를 도려냅니다. 다음날 아침 제정신이 들자 죄책감을 사로잡혀버린 A씨. 하지만 달라질 건 없었죠. 플루토는 A씨를 보면 공포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그토록 나를 좋아하던 짐승이 대놓고 싫어한다는 것이 매우 서글펐지만 이런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분노로 바뀌게 되죠.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악한 짓이나 멍청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날 밤 집 앞에 있는 나무에 플루토의 목을 매달게 됩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날 밤 잠을 자는 도중 뜨거운 열기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눈이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집안에 불이 나고 있었어요. 재빨리 피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났었던 벽 한쪽에 고양이 모양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플루토와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누군가가 A씨를 깨우기 위해서 나무에 걸려있던 플루토를 집어던졌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플루토를 죽인 날 불이 났고 벽 한쪽에는 플루토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에 A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느 때처럼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A씨는 플루토와 꼭 닮은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고양이는 가슴 패기가 하얗다는 점이었죠. 어쨌든 한두 번 쓰다듬어 주니까 바로 갸르릉 하면서 손에 몸을 문다는 거야. 술을 다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그 고양이가 뒤를 쫄래쫄래 따라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양이는 아내가 가장 아끼는 동물이 됩니다. 안 그래도 귀여운 플루토를 잃어서 슬펐던 참인데 이게 너무 시기적절하잖아? 참으로 시기적절하다. 그와 반대로 A씨는 고양이를 멀리하게 돼요. 술을 마셨을 땐 몰랐는데 술 깨서 보니까 이놈도 플루토처럼 똑같이 한쪽 눈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 소름이지. 거기다가 그림자처럼 A씨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안 그래도 그놈을 볼 때마다 플루토가 생각나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놈이 계속 쫓아오니까 A씨는 PTSD가 도져버립니다. 한 대 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한편으론 저지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가만히 있어야지. A씨는 아내와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고양이가 다리 사이에 껴서 뒹굴 뻔했습니다. 화가 난 A씨가 옆에 있던 도끼로 내일이 찍으려고 하자 아내가 나서서 막았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는 A씨는 도끼를 아내의 머리에 조준하게 되고 이 흉측한 살인을 저지른 이후 A씨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정을 하던가 땅에 묻던가 우물에 던져버리던가. 그때 옛날에 들었던 중세 승려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일부 중세 승려들이 자신들이 죽인 희생물들을 벽에 놓고 발라버렸다는 이야기인데 A씨는 곧바로 3단계에 거쳐서 실행합니다. 1번 벽에 있는 벽돌들을 헐어내고 2번 시체를 그 안에 넣은 다음 3번 다시 벽돌을 원래처럼 쌓아 올린다. A씨가 이 일을 마치고 다음에 할 일은 그놈이 검은 고양이를 찾아서 복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어디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었죠. 살인을 한지 나흘째 되는 날 한때 경찰들이 집에 몰려들어 가택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영화나 만화 보면 항상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의자니까 찾아오게 된 거죠?
A씨는 들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정말로 경찰들은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A씨는 경찰들의 뒤에서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 기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네? 수사관들은 벙찐 표정으로 A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이 집은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참으로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의 벽은 벌써들 가시려고요? 이 집의 벽은 참으로 견고하지요. A씨는 보란듯이 들고 있던 단장으로 그 벽돌 부분을 두들겼습니다. 고양이 소리, 불규칙하고 유리창을 긁는 듯한 소리. A씨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시 기절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건장한 청년들이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A씨 아내의 시체, 그리고 그 시체 위에 검은 고양이가 입을 벌리고 분노에 찬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그 검은 고양이를 벽 속에 넣고 그대로 발라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는 교수형을 받게 되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낮에 꿈꾸는 사람은 밤에만 꿈꾸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입니다. 추리소설이 대가로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거의 단편만 쓰셨다고 해요. 검은 고양이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죠. 검은 고양이는 집수 쪽에 달하는 짧은 물량의 이야기지만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과 충격적인 결말로 독자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점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입니다. 이 소설에선 벽이 매우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서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에 타고 남은 플루토의 자국이 새겨진 벽이고, 두 번째는 아내와 검은 고양이를 넣고 발라버린 벽이죠. 그러니까 이 벽들에는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악행들이 기록되어 있는 셈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 벽돌을 보고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직 A씨만이 그 벽들의 진실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벽은 양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걸 숨긴다고 숨겼는데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양심 뒤에 숨긴 거야. 그래서 결말에서는 그 벽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림으로써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검은 고양이입니다. 왜 검은 고양이였을까? 옛날부터 검은 고양이는 특별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까마귀처럼 징크스의 일종으로 생각되기도 했고, 마녀들이 변신한 모습이라고 해서 중세시대 때는 마녀 사냥 당시 사냥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옛날에 봤던 학교 괴담에서도 검은 고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크 신입입니다. 평범한 동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씨는 결말 부분에서 검은 고양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고 한탄하거든요. 인생에 찾아온 저주라고. 저는 보면서 작품 속에서 검은 고양이에 대한 그런 미신들을 잘 녹여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포 단편 소설 검은 고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들로 찾아오겠습니다.